반갑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공지사항이죠. 25년 1월 16일 그리고 파일명은 25년 1월 17일로 업로드되어 있는 정보 부족 상위 상품 스펙 기준 위반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상품 판매 단계 과정 또 상세 페이지를 구성하면서 위반이 될 경우에는 전시 중지가 되거나 판매 중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 6개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속성 입력 기준 위반 사례가 있고, 두 번째는 속성 입력 기준 위반 사례가 있습니다. 식품 패션 카테고리 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상품 페이지 또는 상세 스펙 등록 기준 위반이라는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태그 입력 기준 위반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벤트란 또는 사은품 이미지 등록 기준 위반에 대한 사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카메라 렌즈 에어컨 카테고리에 한정하고 있는데 상품 정보 구성 및 조건표 등록 기준 위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속성 입력 기준 위반 전체 카테고리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 상품에 추가금이 있는 상품의 정보 노출이라는 부분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옵션에는 가로 세로가 600 곱하기 300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높이가 1200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속성에는 가로 사이즈가 여기 옵션에 있는 것과는 더 다른 정보들이 추가가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면은 높이가 더 다양한, 즉 옵션에 없는 정보들이 속성에 등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의 첫 번째 1-1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상품 정보 내 불필요한 텍스트 및 단위 중복 기재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보시면 무게 같은 경우에 1kg이라고 표시가 돼야 되는데 1kg에 kg이 중복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별도 구매라는 필요 없는 속성 입력값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고, 이런 경우도 밀리미터가 중복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속성 입력 시 단위 사용에 주의해야 된다는 중복 기재를 피해야 된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 같은 경우는 속성명의 정보 입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타 색상에 게이밍이나 게임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현재 적발 사례로 지적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성 문구 기재라는 부분이에요. 보면은 속성 정보 혜택 등의 홍보성 문구, 이런 부분, 간기능 개선제라는 이런 홍보성 문구는 입력하지 않는 것을 현재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치나 이런 부분들도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속성을 표시할 때 이렇게 유사한 속성 값을 여러 개 넣는 것을 현재 네이버에서는 제재하고 있습니다. 자동 꺼짐, 또 맞춤 분사, Z 분사, 이렇게 다양한 유사한 형태의 속성은 하나만 입력한 것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속성 입력 기준 위반 식품 카테고리에 한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총 무게로 기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범위 값의 무게일 경우 최소 무게로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무게는 350g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개당 무게가 아닌 총 무게죠. 총 무게. 전체 7미가 들어갔을 때 무게가 얼마인지가 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개당 무게가 아니라 총 무게인 2.45kg으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입력을 할 때 500에서 1.4kg인 경우 범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최소 금액
최소 무게죠. 최소 무게인 500g. 뭐 대표 상품을 만약에 500g으로 했다라면 최소 500g을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식품 같은 경우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지루 무게로 기재라는 부분인데 1.5kg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 삼치회인 경우 같아요. 근데 손질 전에는 1.5kg인데 실중량이 600g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손질 전이 아니라 손질 후인 600g으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다. 식품 카테고리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션 부분인데요. 겉감 기준으로 입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원칙은. 그렇기 때문에 가죽과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데 안감 소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웨이드는 원칙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세 페이지 또는 상세 스펙 기준 위반인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X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액박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미지가 불완전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 또는 상세 페이지 작업 중이라는 문구는 반드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 즉 판매하는 상품과 무관한 이미지가 등록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보면은 상품명에는 지퍼형 다이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인더형으로 6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미지를 혼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상품명과 일치하는 상품 옵션이 없거나 다른 모델명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모음전 기준 적용 카테고리인 경우는 상품명의 첫 번째 옵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오슬람, 주간, 주행 등 LED 포그 101, DLR 301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여져 있는 내용들이 보면 103이 있잖아요. 근데 옵션에는 있는데 상품명에는 없기 때문에 상품명에 있는 대표 상품명이라 보면 돼. 상품명에 있는 내용을 옵션명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옵션명을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 국내 내수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외국 타겟이 아닌 경우는 한국어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정보의 비법 전개량 단위로 기재하는 것, 단위 환산표를 보시고 판단을 적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째인데요. 이렇게 화장품 같은 경우는 물론 다이 형태나 아니면 커스터마이징 하는 퍼퓸 같은 경우 있잖아요. 향수 같은 경우는 주문 확인 후 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7번째가 되겠고 8번째는 도서 같은 경우는 ISBN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그 입력 기준 위반인데요. 현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정책상 최대 10개까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태그 입력할 경우는 10자 이내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 없고 공백을 넣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부적합 사례는 이러한 형태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라마명이나 특정 연예인들이 그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는 현재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요. 나중에 광고성이나 허위과대 광고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가나 이런 초특가, 단독 할인, 대박 최고 이런 표현들은 넣지 않는 것을 현재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이죠. 무료 배송이나 총알 배송, 카드 할인 이러한 혜택들을 태그로 넣을 수 없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뮤징성 태그가 등록된 경우인데 상품명에는 여성용으로 되어 있는데 태그에는 남성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미징성 태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충분히 검토해서 수정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벤트란 및 사은품 이미지 등록 기준 위반이에요. 보면은 허위 과대 광고로 제재 대상이 되는 경우 한 장만 써도 즉각적인 미백 효과가 있다. 화장품의 카테고리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텍스트가 아닌 이모지 같은 이런 이미지를 넣는 이모지라고 하잖아요. 이모티콘 같은 걸 넣는 경우도 현재 적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은품 같은 경우 이렇게 이미지 형태로 넣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은품이 어떠한 사은품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진으로 설명을 해서 사진으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 렌즈와 에어컨 카테고리 한정해서 상품 정보 구성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셀카봉이나 아니면 카메라나 이런 경우는 다 여러 가지 구성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구성품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상세 페이지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에어컨 같은 경우 설치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그 조건이 어떠한지 조건표를 반드시 상세 페이지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를 통해서 매출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략적 측면으로 여러 가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에 충실했을 때 스마트스토어를 통해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응원 드리겠습니다.